네, 우리 문제 95번. 3일 생산 및 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정 제조원자본가 분석. 자, 기준조업도가 10,000시간이고요. 곱하기 우리 예정 배부율 있고요.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노동시간, 실제 생산량 1200단위, 1200개. 제품 한 개당 표준 노동시간 9시간. 실제 발생액이 187000입니다. 예산 차이 13만원 유리한 차이. 자, 유리한 차이니까 보는 마이너스고요. 자, 그럼 우리 예정 배부율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예산 차이. 예산이 200이죠. 예산이 200이어야만 13만원 부가 마이너스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예정 배부율 200만원 나누기 10,000시간. 예정 배부율은 200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제품 배부액을 구할 수 있겠죠. 216만원입니다. 자, 실제 제조원자본가 표준원가는 216만원 맞고요.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표준조업도는 여기죠, 여기. 그래서 108시간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고정 제조원자본가 총차이. 총차이는 여기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29만원. 자, 우리 부가 마이너스니까 유리한 차이. 자, 조업도 차이는 16만원. 여기가 조업도 차이고요. 16만원 유리한 차이겠죠. 부가 마이너스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96번. 변동원가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1번. 우리 변동원가 손익계산서는 공원이익 계산하고요. 니은. 변동제조원자본가를 기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아니죠. 고정제조원자본가를 기간 비용 처리합니다. 디귿. 고정제조원자본가는 공원이익 산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매출액, 총변동비, 공원이익, 고정이익 빼서 영업이익 구하고요. 미음. 우리 변동원가 손익계산서는 제품 생산량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리얼 틀렸고요. 미음. 판매비와 관리비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리하여 보고한다. 변동 판매 관리비는 공원이 구하는데 반영을 하고요. 고정 판매 관리비는 영업이익 구하는데 판정을 합니다. 포함을 시킵니다. 정답 2번입니다. 97번. 변동원가의 유용성에 대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이익계획과 예산 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2번. 특정 기간의 이익이 생산량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판매량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3번. 표준원가 변동예산과 함께 사용하면 원가 통제와 성과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제조원자본가에 포함되는 혼합원가의 주관적 구분이 필요하죠. 고정원가, 변동원가 이 구분이 좀 필요한데 아무래도 주관적인 판단이 도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답 4번입니다. 98번. 초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자,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가 재료 매출원가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금 창출 공원이익을 계산하고요. 2번.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원자본가도 운용비용에 포함하여 기간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매출원가인 직접 재료원가 빼고 나머지는 모든 운용비용으로 간주합니다. 3번 초변동원가 계산은 재고를 줄이면 이익이 더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재고 누적 효과 방지 효과가 큽니다. 4번 초변동원가 계산은 외부 보고 목적의 재무제표 작성에는 이용될 수가 없습니다. 외부 보고 목적은 전부 원가 계산 방식만 인정이 됩니다. 자, 99번 단기 초에 영업활동 개시했고요. 제품 500개 생산했습니다.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말 제용품 없고요. 자, 단기 판매량이 200단위였다면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 제품 재고액과 변동 원가에 의한 기말 제품 재고액 차이는 얼마인가? 자, 각각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부 원가는 이 네 가지 전부 다 재고에 포함되고요. 우리 변동 원가 계산은 세 가지는 포함되지만 고정제조 원자 원가는 기간 비용 처리합니다. 자, 우선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 재고액. 직접 재료 300. 자, 직접 노무 200. 변동 제조 100. 자, 고정 제조 원자 원가. 고정 제조 원자 원가 총액 10만 원이고요. 자, 나누기 단계 생산량. 자, 500개 생산했고요. 200이 되겠죠. 자, 변동원가에 의한 단위당 제품원가, 기말 제품원가 이렇게 되고요. 200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매량 200개니까 기말 제품 재고액은 300개입니다. 실제로는 200개 곱하기 300개, 6만원 차이 나죠. 200개 곱하기 300개. 자, 계산은 별도는 안 하겠습니다. 200개 곱하기 300개가 전보원가는 포함되지만 변동원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6만원 차이. 정답 3번입니다. 자, 100번. 전부원가에 의한 매출 총이익, 변동원가 공헌이익, 초변동원가 재료 처리한 공헌이익. 실제 정의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지만 노가다성 문제이죠. 자, 우선 판매량, 전부원가, 변동원가, 초변동원가, 자, 판매량 2만 개, 가격 800원. 2만 개 곱하기 800원. 자, 매출원가. 우리 직접 구할게요. 원래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인데, 기초 재고 없고요. 기말 재고 없으니까 바로 판매량 기준으로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2만 개. 전부원가는 고정 제조원자본가까지 반영을 해야 되고요. 자, 직접 재료원가 250, 직접 노무 170,
변동제조 80. 자, 고정제조 원자본가. 단기에 발생한 고정제조 원자본가 40만 원. 단기의 생산량 2만 개. (20이고요) 자, 변동원가에 의한 총 변동비 250 더하기 170 더하기 80. 자, 근데 공은이익이니까 변동 판매관리비도 포함시켜야 되죠. 변동 판매관리비 50. 초변동원가 재료 처리한 공은이익이니까 직접 재료원가만 포함시키면 되겠죠. 자, 560만 원 나옵니다. 변동원가, 공은이익, (500만 원) 되고요. 자, 초변동원가 재료 처리한 공은이익 1,100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01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고요. X1년 6월에 제품 30단위가 생산되었으며 각 단위에는 2시간의 기계식인가 7개의 부품이 소요된다. 완성된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는 6만 원이며 다른 모든 원가는 가구원가로 분류된다. 6월에 생산된 제품 30단위의 총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총제조원가를 물었습니다. 101번. 자, 101번도 뭐 전형적인 문제고요. 자, 30개. 직접 재료원가 단위당 6만 원. 자, 직접 노무원가 정보는 별도로 없죠. 그래서 직접 노무원가는 없는 걸로 보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가구원가다. 기계, 조립, 검사. 우리 문제에서 자료 있는 것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가 관리는 심플하게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고려. 현실에서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왜 반영이 안 되냐라고 이해하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플하고 문제에 주어진 것만 단순 반복 가정. 원가 관리 논리입니다. 자, 더하기 30개. 자, 기계활동. 제품 한 개의 기계 시간이 2시간이고요. 근데 기계활동 배부 기준이 500이고요. 자, 조립활동 부품 수. 제품 한 개당 7개 부품. 개당 부품, 단위당 가구원가 800. 자, 검사활동 30개. 이거는 완성된 부품의, 완성된 제품의 검사활동. 단위당 3,000. 전부 다 하면 계산이 됐죠. 자, 2088000이 나옵니다. 정답 1번이고요. 102번. 원가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우리 CVP, 원가 추정 목적은
계획, 통제, 의사결정, 유용한 미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원가함수를 추정하기 위함입니다. 2번, 원가 추정은 조업도와 원가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여 원가함수를 추정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회계분석법, 고저점법, 공학적 방식,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3번, 원가 추정 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업도 뿐이라고 가정합니다. 4번, 원가 추정 시 단위당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는 일정하다고 가정하는데 관련범위입니다. 관련범위, 전범위가 아니고요. 103번, CVP 분석에 필요한 가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원가와 수익은 유일한 독립 변수인 조업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모든 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번, 혹시 제품의 종류가 복수인 경우에는 판매량 변화에 따라 매출의 배합이 일정합니다. 변동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판매량만큼 생산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즉 재고는 없는 걸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기초재고, 기말재고의 변화에 따라 손익에 영향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104번, 영업 레버리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작성한 것은? 자, 가. 영업 레버리지는 영업 고정비가 지렛대의 작용을 함으로써 매출액 변화율보다 영업이익 변화율이 확대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나. 영업 고정비, 즉 고정원가의 비중이 큰 기업은 영업 레버리지가 크고요. 고정원가의 비중이 작은 기업은 영업 레버리지가 작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나. 영업 레버리지는 우리 손익분기점에서 가장 크고 매출액 증가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105번. 원가 조업도 이익하는 도표. 자, 우리 수익 함수가 있고요. 비용 함수가 있습니다. 수익 함수 P 곱하기 Q고요. 그다음 우리 원가 함수 단위당 변동원가 곱하기 Q 플러스 고정비. 여기가 고정비죠. 자, A는 총 고정가를 말합니다. B는 손익분기점 판매량,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 자, C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 거니까 영업이익이죠. 총수익에서 C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 거니까 영업이익입니다. 자, D는 변동비를 의미한다. 맞는 편이죠. 그래서 총 고정비 더하기 변동비 해서 총 비용이 나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06번. 성과평가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구매팀장. 자, 우리 성과평가할 때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통제 가능한 원가만, 통제 가능한 부분만 원가에 반영하자. 통제 불가능한 것을 성과평가할 때 고려하면 안 된다. 구매팀장.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원유 가격이 크게 떨어져 구매원가 하락으로 이어지자 구매팀장의 임금을 인상했다. 우리 임금 인상은 일을 잘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글로벌 경기 침체는 구매팀장이 통제할 수 없는 원가입니다. 틀린 내용이고요. 2번. 3일의 영업부장은 기말에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대리점으로 밀어내기식 매출을 감행하여 매출액을 무려 120% 인상시키는 공로를 세워 이사로 승진하였다. 자, 우리 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매출액만 늘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성과평가할 때 판매 부수의 성과평가할 때는 공원이익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합니다. 매출액만 고려하면 수익 중심적만 고려하면 불량 매출원가 등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원이익 가지고 판매 부수의 성과평가를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3번. 자, 태풍의 피해로 부산 공장 가동이 10일 중단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은 3일은 그 책임을 물어 공장장을 해고했다. 자, 우리 태풍은 공장장이 통제 불가능한 요소입니다. 성과평가할 때 반영하면 안 됩니다. 4번. 채권 회수팀장. 채권 회수율과 고객 관계, 고객 불만 전화 횟수,
자, 고객 관계에 의해서 성과 평가를 받았으며 자체적으로 매너 교육을 실시하여 채권 회수율을 증가시킨과 동시에 고객 불만 전화를 크게 감소시켜 좋은 성과 평가 점수를 얻다. 맞는 편이죠. 통제할 수 있는 요소니까. 107번. 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우리 각 사업부별로 분권화하면 단점 중에 하나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각 사업부별로 구매팀, 인사팀, 회계팀 중복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분권을 하게 되면 조직 전반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빨라지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하위 경영자에게 보다 큰 재량권을 주어지므로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되는 주인의식이 부여가 될 겁니다. 4번. 다만 분권화를 하게 되면 사업부별 분권화를 하게 되면 각 사업부의 이익에 따라 성과평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기업 전체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사업부의 이익만 고려하는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8번 옳지 않은 것. 1번. 원가 중심점이란 통제 불가능한 원가의 발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아니죠. 통제 가능한 원가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수익 중심점 매출액, 이익 중심점은 원가 수익 모두, 투자 중심점은 원가 수익 이익뿐만 아니라 투자한 금액, 즉 투자안의 활용 정도, 투자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가장 포괄적인 책임 중심점 방법입니다. 109번. 자, 우리 매출 가격 차이와 매출 조합도 차이. 자, 109번도 심플한 문제입니다. 딱 틀만 기억하고 계시면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우리 AQ 곱하기 AP 빼기 SV입니다. 모든 것은 표준원가로 통일시키고 시작하는 겁니다. BQ 곱하기 AQ BP 빼기 SV BQ BP 빼기 SV. 자, 올해 계산기의 예상 판매량, 예상 판매 가격 11,000단위 180원이며 단위당 표준 변동 제조원가와 표준 변동 판매 관리비는 120원과 30원이다. 올해 실제 매출 수량과 단위당 판매 가격은 다음과 같다. 매출 가격 차이와 매출 조합도 차이. 이 차이가 매출 가격 차이, 매출 조합도 차이. 자, 실제 생산 매출 수량 10,000단위. 자, 예산 판매량 11,000단위. 예상 판매가 180. 실제 판매 가격 200. 자, 표준 변동원가, 표준 변동 제조원가와 표준 변동 판매 관리비 120과 30이다. 자, 실제 우리가 표준원가 전체를 반영해야 되니까 150이죠. SV. 자, 숫자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20만원 유리한 차이
3만 원 불리한 차이. 우리 판매 부서는 플러스가 나면 유리한 차이, 마이너스가 나면 불리한 차이입니다. 원가 파트하고는 반대되고요. 자, 근데 우리 실제로 수업 시간에는 표준 변동 제조 원가만 있다고 가정했고요. 변동비는 없다고 가정했지만, 자, 실제 SV는 이 변동비도 같이 다 포함을 됩니다. 변동비도 포함을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자료가 표준 변동 제조 원가, 표준 변동 판매 관리 둘 다 나왔다면 SV는 전부 다 포함시키는 거로 하시면 되고요. 실제 우리 이론에서는 그냥 변동비는 없는 걸로 가정을 해서 논리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처럼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전부 다 표준원가, 표준원가, 표준원가로 투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10번. 투자 수익률을 사용할 때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건 1번. 자, 우리 투자 수익률법의 큰 단점이 성과평가 측면에선 유리하나 투자 의사결정에서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나기 때문에 준 최적 환생이 발생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2번. 현금의 흐름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아니죠. ROI입니다. ROI. 영업이익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3번. 사업부 경영자가 자기 사업부 투자액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영자의 성과 측정 지표에 활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4번. 자본예산 기법에 비해서 주로 단기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게 우리 투자 수익률법입니다. 우리 장기 의사결정은 우리 현금 흐름 반영하는 내부 수익률법, NPV법 이런 부분은 자본예산법은 장기 투자 의사결정, 장기적인 성과를 강조합니다. 또는 장기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111번.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경제적 부가가치는 자기자본 비용뿐만 아니라 타인 자본 비용도 고려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고유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순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하고요. 주주 관점의 기업의 성과 평가하는 데 좀 더 유용합니다. 그리고 투자 중심점과 회사 전체의 목표를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112번. 옳지 않은 것. 1번. 관련 원가는 과거 원가가 아니고요. 미래 원가. 대안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미래 원가입니다.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2번. 지출 원가는 미래 현금 지출 수반. 3번. 기회 원가는 다른 용도, 현재 용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즉 포기된 대안의 최대 이익이죠. 4번. 매몰 원가는 이미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회수할 수 없는 원가, 미래 투자 의사결정할 때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입니다. 자, 113번입니다.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단위당 원가. 자, 113번도 전형적인 문제고요. 자, 외부에서 구입하면 우리 부품 구입 가격이 증가됩니다. 자, 제품 800개, 개당 구입 원가 X, 그 다음 제조 원가. 외부에서 구입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되고요. 반대로 외부에서 구입하면 회사 제조 원가가 줄어들죠. 자, 800개. 첫 번째, 직접 재료 원가가 줄 겁니다. 1200. 두 번째, 직접 노무 원가가 줄 겁니다. 700. 총 개수 곱하기 단위당 원가, 단위당 노무 원가. 변동 제조 원자 원가도 줄 겁니다. 발생하지 않겠죠. 자, 고정 제조 원가도 주는데 원래는 고정 제조 원가는 변동이 없다라고 보면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문제처럼 고정 제조 원가, 고정 제조 원자 원가, 고정비도 변화가 있다면 고려합니다. 자, 총 48만 원인데 얼만큼 줄어들어요? 지금 4분의 1은 회피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4분의 1만큼은 줄어듭니다. 두 개가 같아지는 점이 최대 구입 가격이겠죠. 자, 192만원 나누기 800개. X는 2400이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114번. 자, 특별 주문 의사결정. 정분 수익과 정분 비용을 반영합니다. 자, 정분 수익 2,000개 곱하기 단위당 원가 5,000원. 자, 늘어나는 수익 1,000만원이고요. 정분 비용을 뺍니다. 혹시 기후효과가 있으면 기후효과를 고려해야 되는데, 자, 위 주문을 수락하더라도 시설이나 고정원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 즉 기후효과는 없다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고정비도 변화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직접 재료원가 2,000, 직접 노무원가 1,000, 변동 제조 원자본가 800. 자, 변동 판매관리비 200. 고정비는 변화가 없죠. 위 주문을 수락하더라도 시설이나 고정원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 우주의 제한과 관련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안과 관련된 손익을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800이고요. 정분 수익의 정분 비용 빼면 정분이익. 1,000만원에서 800 빼면 200이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수락할 것이고요. 200만원 이익 증가됩니다. 115번. 진보화된 제품 500단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제품의 제조원가는 20만원, 이미 발생한 원가고요. 매물원가입니다. 3일은 이 제품을 제품 단위당 200원에 즉시 처분할 수도 있고 10만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계산 후 제품 단위당 500원에 판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자, 정답만 보겠습니다. 개조하여 판매하는 게 좋은 건지 그대로 처분하는 게 좋은 건지. 자, 우리가 200원에 처분할 수도 있고요. 10만원의 비용을 추가하면 500원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만원 더 지출한다면 수익이 얼마나 늘어나죠? 자, 300만큼 더 증가하겠죠. 200원에 판매할 거를 500원에 판매하니까 300만큼 더 증가할 겁니다. 약식으로 구해보는 겁니다. 500개고요. 그러면 15만원 더 증가되죠. 자, 200원에 파는 것보다 개당 500원에 팔면 15만원만큼 증가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은 10만원이니까 개조하여 파는 게 5만원만큼 더 이익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116번. 자, 새로운 기계장치를 200만원에 매입하고 기존의 기계장치를 100만원에 처분했습니다. 기존 기계장치의 순장부가액은 50만원, 법인세율은 20%, 매입과 처분 거래로 인한 순현금 출액은 얼마인가? 감가비는 고려하지 않고요.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감가비 고려하지 않고요. 일단은 200만 원 지출이 되죠. 자, 일단 200만 원 지출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처분합니다. 처분하면 우리 감가상각비가 나갑니다. 자, 장부가액이 50만 원, 법인세가 20%. 여기가 총 현금 흐름이죠. 기계장 처분하면 처분 금액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익에 대한 법인세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법인세가 차감됩니다. 자, 그래서 총 90만 원 들어오고요. 200만 원 나가니까 플러스 110만 원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17번. 내용 연수가 3년인 기계장치에 투자로 간다. 기계장치를 구입하면 1년째 50만 원, 2년째 40만 원, 1년째 500, 2년째 400, 3년째 300의 현금 지출 운용비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회사의 최적 필수익률은 12%이고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액의 현재 가치는 8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자, 법인세는 없는 걸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이 이렇게 되는데 법인세가 없으니까 이런 거 고려할 필요 없죠. 순현금 흐름만 고려하면 됩니다.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1년치 S-5 순현금 흐름이 500.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니까 1년차 0.9, 2년차 400, 2년차 0.8, 3년차 300만 원, 0.7. 자, 투자 안에 지출의 현재 가치는 800만 원. 그러면 순 현금 흐름 구할 수 있겠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빼기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빼기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NPV가 나오게 됩니다. 자, 180만 원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118번. 장기 의사결정을 위한 현금 흐름 추정의 기본 원칙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이자 비용은 할인율을 통해 반영되므로 현금 흐름 산정 시 이자 비용은 없는 거로 가정합니다. 즉 현금 흐름할 때 반영하지 않고 자본 비용할 때 반영합니다. 분모에 반영하는 거죠. 2번. 법인세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하지 하면 안 된다. 틀린 표현이죠. 법인세도 현금 흐름할 때 반영해야 됩니다. 유출이기 때문에. 정답 2번입니다. 자, 3번. 명목 현금 흐름은 명목 할인율, 실질 현금 흐름은 실질 할인율. 4번. 감가상각비 감소 효과 반영해야 됩니다. 119번. 자,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초기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싸게 파는 거죠. 시장 침투 가격. 정답 4번입니다. 120번. 품질원가, 외부 실패원가는 얼마인가? 자, 우리 이 중에 생산라인 검사, 생산직원 교육, 제품 검사, 반품원가. 반품원가는 외부 실패원가고요. 구입재료 검사원가, 소비자 고충 처리비. 반품원가와 소비자 고충 처리비가 외부 실패원가죠. 고객이 제품이 고객에게 도달된 후
고객이 이 불량품을 발견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원가, 외부 실패 원가입니다. 자, 3,000원 더하기 4,000원 정답 7,000원, 정답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2년 5월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 기출문제 모두 풀이 마치겠습니다.